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19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12월이 되고 연말이 가까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흘러가던 시간들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12월 둘째 주 피노이 19 시즌2의 10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뉴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뉴스가 좀 많아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필리핀에서 댕기열 예방주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댕기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이 댕기열병은 한 해 세계적으로 약 2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무서운 질병이죠. 기본적으로 댕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어서 한창 이 댕기 모기가 활동하는 시즌이 되면 보건당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가 공급하는 댕기 예방주사제 댕백시아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최근 필리핀 보건당국과 백신 제조사 간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예방주사제가 댕기열 예방에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약사인 사노피 측에서는 댕기 예방에 대해 개런티할 수 없다고 밝힌 거죠. 어떻게 이런 약제가 당국의 인증을 받고 대중보건관리 차원에서 접종까지 된 것인지 엄격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라까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명령했네요. 다음 소식은 BBL, 방사모로 기본법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전에도 잠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의 자치정부 수립을 인정하는 방사모로 기본법, 방사모로 베이직 로, 일명 BBL의 처리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무슬림의 자치정부를 인정하고 필리핀을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벌써 이 법안이 필리핀 의회에 제출된 것이 몇 년이 지났죠. 내용상 필리핀 국가 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법이고 해당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다양해서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핵심 문제는 필리핀 정부가 이 법안을 만들 때의 카운트 파트너가 MILF,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측이었는데요. 사실 이 지역의 이슬람 무장 세력은 이 MILF만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민다나오 지역에는 기독교도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이슬람 자치정부가 세워질 경우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함께 필요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라까냥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상황에 진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뉴스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필리핀 경찰 PNP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스마트폰 어플을 하나 만들어서 공개를 했네요. 필리핀 경찰에서는 이 어플을 통해서 미란다 원칙을 살펴볼 수 있고 고문 등 불법적인 행위가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벌이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자료들도 볼 수 있고요.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어플을 하나 오픈한 것이 과연 필리핀의 인권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디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19을 듣고 계십니다. 시즌 1에서도 그랬지만 시즌 2 기간 동안에도 지난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는 필리핀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죠. 시즌 2의 마지막 방송을 편성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연말과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필리핀으로의 조기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마지막 주 방송은 바로 필리핀 조기 유학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보니파시오에서 종합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신데요. 종합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필리핀 조기 유학을 준비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또 무엇인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바쁘신데 제가 이게 연락을 드려서 시간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오늘 네. 인터뷰 이제 응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네네. 원장님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보니파쇼에서 토피아 종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심재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이렇게 그 피노이 911에서 이렇게 인터뷰 한다 그래서 예, 제가 좀 긴장하고 또 많이 준비 좀 했습니다. 예.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긴장을 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피노이 910입니다. 아, 피노이 19이군요. 예, 그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원장님은 지금 그 운영하고 계신 학원 이름이 네, 토피아 종합학원이에요. 토피아 종합학원. 네네. 예. 아, 이게 지금 보니파쇼에 있는 거예요? 네네, 보니파쇼 업타운에 있습니다. 보니파쇼. 어떻게 보니파쇼도 뭐 좀 지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면 되죠? 학원 위치를? 보니파쇼 업타운이라는 지역이고요. 네네. 그 업타운이 이제 새로 이제 건설되는 지역이고 예. 키차니아하고 세렌드라, 홈디포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그쪽으로. 네네네. 건물 1층에는 그럼 뭐가 있죠? 지금 찾아가는데 이게 뭐 막상 내려봐도 이게 다 건물 안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1층이 뭐가 있어요? 저희 건물 1층에 뭐 특별한 게 로비가 있죠. 로비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건물이 아비다 시티플렉스라는 건물이고요. 아. 예, 그리고 보니파쇼 SNR 홈디포 뒤편에 있으니까 뭐 SNR 홈디포는 다 아시니까요. 예. 찾기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예. 아, 이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저 가끔 이제 이런 설명 들을 때 위치 설명 들을 때 보면 네네. 이게 이제 어디로 찾아가라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어디 가서 길 잘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 헤맬 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1층에 좀 이런 딱 눈에 띄는 이 상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러게요. 예. 그 건물 옆에 그 렉서스 쇼룸이 있습니다. 보니파쇼 렉서스. 아, 그 바로 옆에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넥서스 찾아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 아니, 지금 운영하고 계신 학원 이름이 토피아 종합학원이잖아요. 네. 예. 이 종합학원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학원이 종합학원인 거예요? 무슨 제가 종합병원이나 종합대학은 들어봤는데 사실은 그렇죠. 예. 그 보통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어학원, 무슨 학원, 뭐 미술학원, 네네. 뭐 유치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저희는 종합학원이라고 이제 명칭을 한 이유가 그런 아이들 뭐 영어나 방과후 수업 이런 것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학원에서 하는 그런 그 과목도 수강을 할 수 있지만요. 네네. 예체능 뭐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 뭐 미술, 뭐 기타, 색소폰 또 그런 거나 뭐 한글 이제 수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와서 종합적으로 다 하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그러면 학교에서 다루는 과목들을 웬만하면 다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목과 플러스 학교에서 하는 클럽 활동에 있는 그런 예체능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예. 아, 그래서 이름이 토피아 종합학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졌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아, 이제 위치와 상호를 이제 이해했네요. 아이고. 네. 아,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필리핀은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그 필리핀을 온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예. 저희가 뭐 미국에서 있다가 예.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서 여기 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니즈들을 저희가 알고 요런 학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 여기 교민들이나 여기 유학 온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학원을 만들게 된 거죠. 예. 미국에서 계시다가 필리핀으로 오신 지가 7년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을 떠나신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국을 떠난 거는 꽤 됐죠. 한 20년 정도요? 예. 이야, 그럼 인생의 상당 부분을 오히려 한국 밖에서 지내시는 거네요. 예, 인생의 반을 제가 한국 밖에서 지냈습니다. 야, 오래간만에 한국 이렇게 다니러 가시거나 그러면은 좀 오히려 좀 낯설기도 하고 막 그러시겠네요. 그 정도면. 그럼요. 너무 많이 변화 있고, 좀 한국은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면에서 조금 가끔가다 신기해야 할 경우가 좀 있죠. 네. 오늘 이제 제가 이 토피아 종합학원? 네. 예, 요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제 주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학원에? 학생들의 나이대가 아주 5세부터 60대까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오전에 이제 어머님들 이제 영어 교실도 있고, 네네. 오후에는 어린이 한글반, 어린이 미술반, 그리고 오전에 이제, 오늘도 이제 한갑이신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피아노 아주 열정적으로 하다 가셨고, 그리고 이제 오후 되면은 이제 방과후 수업, 초등학생 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와서 숙제라든가 시험 준비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에세이 라이팅도 있고, 미술, 전문반, 중고등학생, 스터디 스킬 같은 거, 어떤 그런 특강 같은 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학원이라고 하면, 네네. 근데 이제 학원 밖에서도 이미 학생인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보강하거나 좀 추가로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데. 네. 우리 이 토피아 종합학원은 밖에서는 학생이 아니신 분들인데 예. 학원 들어오면서 학원 되시는 분들 그런 맞아요. 분들이 많으신 거네요. 예, 시간대별로 그렇게 이제 아침에는 브렉퍼스트 먹고 점심에는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이대가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학원의 운영 시간이 그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하시나요? 그럼요. 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어요. 야, 그러면 원장님은 12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예, 저는 이제 좀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죠. 야, 아니 이 미국에서보다 일 더 많이 하시죠? 예, 좀 여기 작업 시간은 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 교육도 좀 할 때도 있고 네네. 어떤 상담할 때도 있고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이제 아파서 안 나오실 때라든가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또 보강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디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네네. 지금 이 토피아 학원에서 종합학원에서 운영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항목별로, 이 과목별로? 과목별로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한 분씩 계시죠. 이제 한 분씩 계시는데, 영어 선생님이나 필리핀 선생님들은 좀 많이 있지만, 이제 과목별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교사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어린이 한글 교실을 맡고 있고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 전공하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미술 취미반 전문반 하시고 계시고 피아노나 색소폰도 다 전국 한국 전공자 선생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그러면. 예, 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보자면 필리핀에서 조금 어떤 예체능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선생님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한국에서 다 모셔오셨고요. 그리고 필리핀 영어 선생님들은 이제 교육학이나 사범대 출신 또 과학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 출신 선생님들이시죠. 그런 인력을 교사진을 구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들 찾기가 참 힘들어요. 좋은 선생님들을. 그러니까요. 야. 네네. 아니 지금 이 학원 내에서 영어도 가르치시잖아요.
네, 영어도 가르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필리핀에서 학원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어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영어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학원들이. 네. 우리 이 토피아 종합학원하고 그냥 에서 가르치시는 그 영어 커리큘럼하고 일반 어학원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여기 이제 라살 대학이라는 그 사립대학교 교수님들이 뭐 영어 기초부터 아주 고급 코스까지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시고 있는 선생님들을 네. 그 교수님들이 트레이닝을 해주셔서 수업 방식이나 교재들을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학원이랑 좀 틀린 점은 주말 그 특강이 에세이 라이팅 반도 뭐 한 4단계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스터디 스킬이라는 어떤 공부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특강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뭐 영어 글쓰기와 뭐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좀 방과후 수업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학원보다 질적인 면이 높지만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무래도 어떤 체계적인 거나 어떤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죠. 야, 이 대학의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네네. 이 대학 네네.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더 든 학생들하고 이렇게 네. 수업을 하다가 이 어린 아이들하고 이 수업을 네. 하시려면 좀 어려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이제 특히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네네. 이 교수님들과 일반 교사, 네네. 사범대 나오신 교사님들하고의 틀린 점이, 이제 뭐 한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과잉행동 장애를 네. 겪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학생은 어떤 선생님도 그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었는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정성껏 가르치셔가지고, 지금 뭐 학교에서 뭐 상 받아요. 그런 정도로 하는 거니까, 이런 언어학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교사 출신 선생님들하고 조금 차이가 치죠. 그렇겠네요. 예. 네네. 야,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교수님을 여기에 섭외할 게 아직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메모해놔야 될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한글 수업도 하세요? 네네, 한글 수업도 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보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니 한글을 배울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쵸,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어를 하려고 왔지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인데 나중에 한국 가서 한국말을 못한다는 게 정말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가 시기를 놓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했었는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어머님들 뭐 같은 생각이시겠죠. 그래서 뭐 한글 학습지 교육이나 뭐 주말 한글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역별로 뭐 토요일에 한번 한글 학교를 뭐 보내시는 분도 있고, 뭐 한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가 해외다 보니까 지역마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뭐 한 반에 30명씩 되고,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로 소수 정예로 그래서 아이들 뭐 논술이나 글쓰기 뭐 읽기는 뭐 기본적인 거고 논술하고 재미있는 놀이로 배우는 한글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정말 우리 현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 이것에 대해서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초기에 잠깐인 것 같고, 이제 한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또 여기서 그러면은 저기 교재는 어떻게 하세요? 한글 수업에 대한 교재 같은 건?
한글 수업 교재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교대 다니실 때 네네.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만들었던 교재로 진행을 해요. 아, 프린트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이제 이 어린이가 어떻게 했고 뭐 어떤 능력이고 어떤 레벨이고 이런 그런 코멘트를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통신문처럼. 네네. 근데 그 교재가 그 웬만한 시판되고 있는 그런 한글 교재보다 정말 월등히 뛰어나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교재로만 하게 되면 읽기 쓰기에 위주로가 돼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굉장히 지루해야 하는데 예, 이거는 논술 형식에다가 또 놀이로 하는 어떤 한글 수업이기 때문에 애들이 뭐 수업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요. 네. 아, 재밌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는 그런 이제 뭐 영어나 한글이 뭐 다른 언어이긴 하지만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종합학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음악이나 미술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음악 아이들한테 너무 예. 너무 공부만 시키면 참 좀 삭막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아니 때로는 좀 피아노도 치고 때로는 미술도 좀 하고 좀 그래야지 아이들도 해외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과목을 만들었죠. 예. 아니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이 좋죠. 이런 미술 교육이나 음악 교육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이 그 미술이나 음악은 우리가 그 한글이나 뭐 영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어떤 뭐랄까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교실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음악 같은 경우 하려면 옆에 이제 소리가 막 옆으로 막 너무 크게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미술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방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거기를 이제 저희가 뭐 1대1 영어 공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만들게 된 거는 어떤 차이점, 다른 학원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여기가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막히지 않습니까? 저 마닐라가. 그래서 여기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학부형과 이제 학생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쪼개서 이렇게 방을 만들었죠. 야, 이게 대단히 큰 투자이실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예. 야, 오늘 제가 이제 그 학원에 대해서 쭉 그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있는데, 야, 이게 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또래 이제 막 한글 배우고 뭐 요럴 때에 비해서 야, 진짜 필리핀에서 아이들 키우기가 최소한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에도 사실은 한국에서 이 필리핀으로 조기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네, 많습니다.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아이들의 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이제 확실한 연령대나 시기를 말씀드리기보다 어머님들이 그거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조기 유학 시기는 언어의 그 습득이 가장 좋은 시기와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 나이면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골고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인 부분하고 생활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언어를 습득하기 좋은 나이는 뭐 아시다시피 뭐 5세부터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라 그러는데 이제 어머님과 같이 오실 때는 5세부터 와도 괜찮죠. 그래서 5세부터 와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쭉 다니고 뭐 초등학교 마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고등학교까지 쭉 해서 대학교를 이제 뭐 영미권이나 한국 대학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 학생만 보내신다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3, 4학년은 정도 돼야 그래야지 아이가 뭐 혼자서 저기 이불이라도 갤 수 있고 그쵸. 예, 그런 나이가 돼야 예,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보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마다도 사실은 뭐 똑같은 3학년이라 그래도 아이들마다도 차이가 크긴 하지만 그렇죠. 최소한 이제 자기 뭐 이제 보호자 현지에도 보호자가 계시긴 하겠지만 네네. 최소한 자기 생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조기 유학을 이제 생각하실 때는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큰 그림을 보내시고 앞으로 얘가 뭐 어디 영미권으로 가겠나 아니면 한국 대학으로 가겠나 아니면 다시 중고등학교 와서 거기서 대학교를 공부해서 가실 건지 목적을 확실히 하시고 보내시는 게 아주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보통은 이제 우리가 목적이라 그러면 뭐랄까 좀 이제 우리 아이가 그냥 한국에서 이런 주입식 교육 받는 것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 아이가 이런 정도의 교육으로 과연 앞으로 이제 이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좀 세상을 좀 넓게 보여주자. 요 정도가 이제 보통은 목적이 있을 텐데. 예. 요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요즘에는 그냥 조기 유학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뭐 5세, 6세 같이 조기 유학 오신 어머님들한테 목적을 물어보면요. 아주 뚜렷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확실히 해서 중학교로 한국을 가서 중고등학교 때 아이가 영어만큼은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3, 4학년 때부터 보내서 고등학교까지 하고, 여기서 뭐, 한국으로 특례 입학이라든가, 아니면 영미권으로 아이비 코스, 특별 코스를 받고, 그쪽으로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하여튼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이 항상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일종의 로드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영어만 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냥 쉽게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군데로 이제 어머님들이 정보를 접하시면서 네네. 이제 구체적인 그 방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야, 대단들 하시네요, 진짜. 네네. 아이들이 그거를 조금만 한 반만 알면은 정말 열심히 할 텐데요, 다들 아이들도. 예, 그래도 뭐 와서 또 열심히 하는 애들도 많아요. 또 해외라 그래서. 다행이네요, 진짜. 아이고, 이 부모가 이렇게 아니 그 엄마가 아이 데리고 가면 아이한테는 엄마랑 같이 가는 거니까 좋겠지만, 한국에 있는 아빠는 또 어떡하냐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걸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네. 아이 참. 또 괜히 또 제가 그냥 하소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보통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 필리핀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 보통 이제 유학 기간이 이제 뭐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 프로그램별로 자기의 목표나 계획별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영어를 좀 이제 완벽하게 좀 영어를 다져놓고 이 다음엔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영어를 다지는 기간.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한 어느 정도 필리핀 현지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 최소한 이 아이가 인생 살아가면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은 겪지 않겠네라고 할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간이. 2년에서 한 6년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예. 그냥 단기간에 어떤 영어 기초를 다져갖고 가신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를 보시면 되고. 네. 근데 2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수박 겉핥기 정도의 그 영어 실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6년 뭐 욕심을 하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정답은 이제 더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2년에서 6년 사이는 해야 아이들이 조금 영어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갖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야, 아이들 입장에서는 6년 정도 하면 진짜 충분한 기간일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빠 입장에서 6년은 짧은 기간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 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어느 정도의 기초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기초를 쌓아놓으면 중고등학교 내내 그 영어에 대한 어떤 예, 그런 자신감이 계속 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기 유학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미리 해두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아빠의 고마움을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아이고. 하여튼 오늘 제가 이게 이제 종합학원이 뭔가 이게 사실 궁금해서 네. 제가 연락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네. 저도 뭐 좋은 점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네. 참고해야 될 점이나 제가 끝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방과 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필리핀 현지에서 공부할 때 네. 추가로 이제 어떤 이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필리핀에서의 이런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뭐 이제 한국처럼 막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학교에서 예. 방과 후 수업이 왜 필요할까요? 필리핀에서는. 여기 사립학교 그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은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요? 그럼요. 그리고 뭐 준비물에 뭐 숙제에 시험에 뭐 또 중간고사에 학기말 시험에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오셔서 뭔 1학년이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일단 저학년 때는 조금 노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선진국들이.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그 옛날 그런 어떤 시험을 보고 중학교에 올라가고요.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낙제를 하면은 학년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낙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낙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교 이제 숙제나 이런 걸 적어놓은 다이어리를 보고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서 모든 숙제가 이렇게 많고 준비물이 많고 뭐 부모님들 언제 오라 뭐 시험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께서 서포트를 해주실 수가 없어요. 영어를 못 하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숙제도 저학년부터 숙제도 봐주고 선생님들이 그런 준비물이라든가 뭐 안내문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어머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뭐 어머님들도 편하시고 이제 뭐 학생들도 학교 가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준비물 안 갖고 오거나 뭐 이런 뭐 시험 날짜 잘 몰라서 시험 준비 안 해가지고 막 창피했던 적, 막 낭패 봤던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돼서 그게 필요해요. 네. 야, 제가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아빠들이 불쌍하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만만치 않네요. 예,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립학교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학년 때는 조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분위기예요. 분위기인데 이제 중학교 이제 7학년부터는 사립학교보다 공부를 훨씬 더 심하게 시켜요. 근데 국제학교라고 이렇게 놀다가 7학년 딱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면 갑자기 이제 그 수업량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국제학교도 한 3, 4학년부터는 미리 중학교 뭐 선행학습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야, 이게 뭐 참. 그냥 조그만 꼬맹이들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뭐 필리핀에서도 만만치 않네요. 진짜 열심히들 하네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초등학교 나오고 한국 가면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성숙하고 배워서 가죠. 아이고 참 이제 제가 어디에서 이제 아빠들 고생한다는 유세를 조금 자제해야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제가 오늘 너무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별 제가 말씀을요. 오늘 네.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기 원장님 재밌는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언제 기회를 좀 봐서 네.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시즌 2 방송이 이제 끝이 나거든요.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즌 네네. 3 방송 시작하는데 네. 새로운 시즌에는 제가 종종 좀 연락드려서 재밌는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좀 불러주세요. 예. 제가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오늘 정말 바쁘신데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예, 우리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네. 더욱더 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12월이 되고 연말연시가 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주변의 지인들과 송년회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마음까지 덩달아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텐데요. 저희 피노이 나인텐도 이번 주 시즌2 방송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즌에는 더 알차고 좋은 방송,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잘 담아내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피노이 나인텐에서 준비한 월요일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